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모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17일 사주 불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어저께 제가 경금을 설명드릴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이 됩니다. 음금이라고 하는 것, 자, 어저께 경금하면서도 언급 말씀드렸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물을 벌써 이미 만들었다고 보면 되어서 뭐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이렇게 금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것도 있죠.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금광석 같은 거 원철 꺼냈을 때는 뭐 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에다 녹인 다음에 순수한 금을 꺼내 가지고 순수한 금을 추출해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금괴도 만들고 금 열쇠, 황금 열쇠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석 같은 개념은 경금의 개념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원석에서 금을 추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금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일단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고요. 오히려 화를 보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질 수가 있죠. 소용된다라고 해요. 소용. 자,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가게 되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금 자체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맑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신금 일간 자체들이, 신금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맑고 깨끗하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너저분하거나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신금 일간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뭐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깔끔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금 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털털하게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신금 일간들이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털털하게 사는 그 신금 일간들은 뭐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원래 천성인 거예요. 그죠? 맑고 깨끗한 것을, 이거는 신금 일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결벽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신금 일간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좀 털털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 자체 신금 일간이 임수를 봐서 임수가 세력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금 자체가 피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사실 자체 임수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금 일간들이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피부 색깔이 진짜 백인같이 이렇게 우리 옛말로 하면은 피부색이 백옥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피부색도 굉장히 깔끔한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로 임수가 없고 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로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토를 많이 보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은 일단 신약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신금 일간은 신약하더라도 왕토인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토매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약해서 문제가 될 때는 신금을 생해 주는 건 뭐예요? 음토인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신금을 생해 줄
있을 때는 그 뭐예요? 약간은 오금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약한 기토를 갖다가 약한 신금을 을 기토로서 생주해 줄 때도 항상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새 신부와 같다. 새 신부가 세수 안 하고 꾀죄죄하고 옷도 막 이상한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새 신부가 아니죠. 새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에다가 신부 화장도 화사하게 하고 꽃도 아름다운 꽃을 들고 그다음에 결혼 예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을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신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토기토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금, 새 신부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신금일간이 새 신부가 더 화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어느 원령 이거를 떠나서 일단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령에 따라서 좀 가감할 수는 있겠죠. 원령에 따라서 임수가 많아질 수도 있겠고 어떤 원령에 따라서는 임수가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 원령에 따라서 수를 갖다가 더하느냐 빼느냐 이것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신금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면 5월에 태어났잖아요. 5월. 자,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한 화왕절이죠. 자, 화가 왕해질 때는 뭐도 같이 왕해지냐면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뭘 못 살게 굴죠? 화는 극한다, 금을 극한다라고 해서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금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도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의 경우에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금이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강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하더라도 좀 버틸 여력은 있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 같은 경우 특징이 약하고 무르고 그 다음에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화가 왕해지면 가장 먼저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피부가. 그 다음에 신금 일간들이 화가 왕해지게 되면 혈액 같은 거 있죠. 혈액암, 백혈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 일간들 폐대장, 신금 일간들이 화가 왕하게 되면은 폐대장도 안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기가 신금일간이 화가 왕할 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으면 애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좋지 않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일간 자체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신약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약한 신금 자체를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수도 약해요. 수는 5월이 되면 절지를 지나서 해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도 약하고 용신으로 쓸 임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도 약하기 때문에 이 유금을 보게 되면 신금 일간 자체도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금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과 상관이 같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유금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금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무방할 겁니다. 이 신금도 일간이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천간으로 투출되는 글자들은 다 지지로 어차피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신금이라든가 임수가 천간에 있을 때 지지로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금 일간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같은 금,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주옥을 해야 되는데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도 도와줄 수 있다. 만약에 비견겁재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기토라든가 이렇게 습토 있죠. 예를 들면 기토라든가 지지로 축토라든가 그죠? 지지로 진토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얘네들은 습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천간으로 기토, 축토, 진토 정도 있게 되면 비견겁제가 없다 하더라도 신금이 그래도 의지를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는 약한 일간을 생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오금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금을 약간은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신금인 것이고요.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은 5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해당이 되고 음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금은 이 5가 7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어저께 경금은 정관격이었지만 신금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평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평관격은 다른 말로 7살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왕한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7살은 매우 왕한 반면 일간 자체는 약하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신일간은 약하고 즉 신약하고 살은 어떻다? 왕하다. 신약, 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말로 살중 신경하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간 신약하다, 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경자는 가벼울 경자죠. 몸신자, 몸신자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살 평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중이라고 하는 것은 7살은 무겁고 일간은 가볍다. 역시나 신약 사랑하고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해서 감당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살이 왕한 것이 문제될 바가 아니에요. 적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적군들이 굉장히 강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뭐 엄청난 세력들이 밀고 오는데 우리가 약하게 되면 무섭죠. 뭐 금방 쑥대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300척이 넘는 대군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 12척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살중신경 신약 사랑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약이라고 보지 않아요. 명장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적군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신약이 아니라 신왕 사랑에서 적군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보는 거에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것이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이렇게 신금을 도와주거나 내지는 이렇게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지지에 있어서 신금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화가 왕하더라도 일간 신금이 좀 감당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은 상태에서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능히 써가지고 이거를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랑이라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뜻합니다. 조선을 뜻하는데 조선이 그때 풍전 등거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신금이 유금이라고 하는데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금은 뭐예요?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원래는 약했던 그런 나라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을 얻은 거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드세고 날래고 거친 왜군이라 하더라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임수라고 하는 수군이죠. 수군, 지금 말하면 이제 해병대라든가 해군이죠. 이 임수를 가지고 적군을 무너뜨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뿌리가 있고 상관이 있으면 상관, 제사라면 아주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자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수군을 말하는 거예요. 수군.
일본, 그리고 오라고 하는 칠사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왜군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도 뿌리가 없겠고요, 임수도 뿌리가 없어요. 자, 칠천량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원균이 대파를 당하면서 조선 수군이 12척, 13척 배 빼고 다 몰살을 당했죠. 거의 뭐 뺏기고 저거 됐죠. 그래서 이 상태가 조선은 있고 수군은 있는데 다 뿌리가 약해요. 관살이 너무 왕해서 임수, 신금이 다 약하죠. 자, 월간에 보게 되면 연간에 보게 되면 경금이 있는데 원조를 얻을 수 있는 이거 뭘로 해석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명나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명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를 조선을 도와줄까 말까, 그냥 뭐 자기네 나라 아니니까 그냥 먼산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연지에 자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자수 가지고 얘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임수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뿌리 자체가 이렇게 되면 임수의 뿌리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일간신금 자체가 뿌리가 없으면은 싸울 수 있는 의욕 자체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명랑에서도,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칠천량에서 대패하고 나서 뭐예요? 조선 수군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탈령을 하고 군기가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군기를 더 확립하고 했던 것이 바로 또 이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이었던 거죠. 지금 상태가 바로 그러한 안 좋은 상태, 신금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어떤 의지 자체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 이 일지에서라도 신금이라든가 임수의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일지 자체도 묘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임수의 뿌리도 되지 않고요, 신금의 뿌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해지게 되면 목을 생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내에 침투되어 있는 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간이 뿌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상관을 쓴다 하더라도 상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하 직원이거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 윗대가리 나를 지휘하는 상관, 지휘관이 무능하거나 이렇게 되면 밑에 쫄병들이 말 안 듣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을 쓸 때는 일간이 뿌리가 전국돼 있어야지만 상관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요 명식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안 좋은, 그야말로 명랑해전 이전에 풍전 등화에 놓여 있는 조선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일간의 뿌리를 얻고요,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를 얻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근기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이 3주까지에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임수는 뿌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해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일간이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죠. 쉬운 말로 신금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로 무토가 투출되어 있긴 한데, 이 무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토에 해당이 되면서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금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엎진대 덮친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생시 무술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매금이 아니라 10중 8구 매금, 즉 거의 매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나마 무토가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마저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으로 축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지지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신금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일단 양간이 아닌 음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존립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 축에 신금이 통근할 수 있겠죠. 물론 경금도 통근할 수 있겠고, 축에는 임수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기토도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신금을 갖다가 기토가 이렇게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역시나 토가 금을 생하게 되면
이 탁한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임수로서 기토를 갖다가 도세주옥하면은 그나마 좀 깨끗한 국세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토가 많은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타 약간 무술시라든가 뭐 무자시라든가 기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기해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기해시가 되면 신금이 해에 뿌리를 줄 수 없지만 임수는 뿌리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고요. 기해시가 되면 기토가 투출해서 무토에 비해서 생존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토의 뿌리가 어디에 있죠? 자, 오화에 있는데 좌우상 중에서 오화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있다 하더라도 매우 약한 그런 기토라 신금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신금을 생각해 줄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인시 신묘시도 천간으로 경금신금 들어왔 경금, 신금이 온다 하더라도 뭐 생시에서 인목, 묘목 같은 경우에는 금이 뿌리를 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금을 생주해 주려고 하는 여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뭐 썩 좋은 생시는 아니고요. 반대로 을미시 같은 경우는 얻었죠. 자, 미토를 얻었지만 이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모양새는 생주해 줄 것 같지만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간 자체가 삼주에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생시에서 일간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다 보니까 좋은 생시를 고르기가 좀 어렵죠. 좋은 생시, 만약에 병신시, 이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이 임수도 뿌리를 둘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가 있게 되면 병신 합수해서 약간 탁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일간 자체가 금기를 얻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일단은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나머지 것들을 생각해 볼 여력이 있죠. 그리고 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이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면 또 합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병신시가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역시 이 병화가 신금 옆에 첩신되어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정유시가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좌우상충에 묘유충하게 되면 사지전충이 된다. 이것도 그래서 정유시는 오히려 병신시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유시는 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나마 예를 들어서 고르려고 하면 정유시하고 이 병신시하고 고르려고 하면 차라리 병신시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자시, 무술시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갑오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